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의 건강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복귀를 했어요 저희가. 부두교의 성지. 부두교의 성지? 여기 까만색으로 이게 부두교. 그래? 부두교 그 주술하는 데 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잠깐만. 이 커튼 원래 까만색 원래 아니었어? 아니 원래 이 색깔이었어. 색이었어요. 야 진짜 관심이 더럽게 없었나 보다. 이게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그런 거야. 우리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저런 저 나무 떼기 뒤에 놓고 잠깐만요. 했었잖아요. 이거 원래 이 커튼을 색이야. 걷으면은 나무가 또 있는데 이것도? 네. 뭐야? 오, 왜 무섭다. 오 소름. 씨, 아니 뭐야 이거? 혼자서 왜 아니 1년 넘게 해놓고 갑자기 왜 이래? 뭐야? 하나도 바뀐 거 없어 진별아. 우리. 뭐지? 뭐야? 진짜 무섭다. 2020년 갑자기 낯설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1년 아. 3개월 만에 지금 갑자기 무서워하고 있어. 네. 근데 이 방이 되게 제가 눈에 담아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뭐 있잖아요. 딱 스쳐 지나가는 배경? 아니 그게 아니라 딱 왔는데 그냥 막 싫은 거 있잖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얘 지금? 아니 그 정도는 아니죠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주변에 얼마나 무감각했나. 그거는 맞아. 그건 못 맞아. 느끼고 있다가 여기 오니까 음. 너무 좋네요. 전 음. 저쪽 방이 사실 좀 싫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계속 저 방에 사재. 아 남느 왜? PD가. 그럼 저 뭐 방이 이원 편한- 생중계 이런 걸로 할까요? 아 여기가 뭔가 아늑하고 좋거든요. 근데 저번에 가면 여기가 낯설어. 원래 대한 본방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요 등 이런 거 하면서 약간 취조실 분위기 이렇게 만들자 어두컴컴하게 모여서 작당하는 분위기 이런 걸로 해서 저도 좋은데. 그게 좋아? 알았어. 그런 노잼 컨셉은 누가 낸 거예요? 슈킹 PD. 그럴 것 같아요. 어. 이게 시그니처래요. 아니 슈킹 PD가 되게 막 여러 안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걸러야겠더라고요. 그 안에서 또 성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 문변 네. 저 만들어졌잖아요. 겨들송도. 겨들송. 저한테 처음으로 겨드라라고 했던. 아, 겨드라 하니까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데 아직도 지나가다 보면 겨드라라고 하세요. 너무 더러운데? 너무 더러운데? 우리 겨드리. 그냥 버들이라고 하자 버들이. 버들이. 어떠니? 버들도 좀 그래. 그래? 네. 음. 드랑이 어때 드랑이? 하여튼 드랑이. 오늘 은근히 그렇게 계획하고 한 건 아닌데 네. 두 사람이 꺼낸 얘기가 약간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 이게 오늘 주제랑 통하네. 빌드업 난리 나네요. 그치? 방송쟁이 달라. 갖다 붙이는 데는 하여튼 도가 탔어 내가. 테크트리 자, 발업 저글링 예. 뭐? 스타크래프트 얘기했어요. 오늘은 네. 혹시 우리 대가족 분들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아.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지. 어떤 건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권리 위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 여기가 권리야. 근데 권리 이렇게 위에서 잠을 자고 자면 있어. 보호받지 못한다. 음. 그만 생각해. 잘렸는데? 아니 잠깐만. 아니 자기가 진짜 권리에서 잠자려고 그러고 있어 지금. 아니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주고 잠을 자려고 그래. 아니, 잠을 잡은 다음에 느낌을 얘기해 줄 거야. 아 진짜로? 이렇게? 편안하니? 졸려? 날도 덥고 뭐 힘들지 방송하고 와서. 오늘 체감 기온이 38도고 야, 진짜. 제가 그 봤는데 실내 있잖아요. 실내는 그냥 만약에 아무 장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55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와. 오늘 미쳤다. 55도. 이란은 66도를 찍었대. 이란이요? 66도. 이란. 그 온도면 사람 죽어요. 진짜 죽지 밖에 않나? 있으면. 죽지. 그냥 이거 왜냐면 밖에 계란 후라이 내놓으면- 같은 거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익을걸요? 이거 66도니까. 이게 진짜 갑자기 엉뚱한 얘기인데 이러다 지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진짜 생각이 들 정도. 무섭다니까요. 저는 호주에 있을 때 여름에 거의 40도씩 되거든요. 그러면 호주 사람들은 피부암을 걱정해요. 네. 너무 햇빛 햇빛 네. 때문에. 피부암을 걱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 대부분의 이런 등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 까져 있잖아. 얼룩덜룩해요. 까져서. 막 막 거북이 무늬도 등까지 있고. 등껍질 그냥 그 검버섯처럼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피부암의 시초잖아요. 맞아, 사실은. 맞아. 그런 것들이 등, 뭐 팔, 할 거 없이 다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깨끗하잖아 이런 데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호주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뭐 튜브탑이나 이런 노출 있는 옷을 입고 다니면 쫓아다니면서 막 아이 같다 그래요 계속. 아기 피부 같다고. 왜냐면- 부러워하겠구나. 네, 되게. 그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근데 인도 더 심하구나. 거기는 근데 또 이런 인도가 거 아니라 이란. 이란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온몸을 다 휘두르고 가르- 감고 아. 있지. 원래 삼업민족들. 자 얘기가 이상한 대로 샜는데 어쩌다 이 얘기가 자, 나왔지? 권리 위에 잠자니까 느낌이 어때? 저는 그 말만 알아요. 권리가 계속되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뭐지? 그 말만 알고 그건 사실 근데 되게 명언이에요. 명언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뜬금없는 제기인 이거랑 거고 다른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권리 위에 얘기예요. 잠자는 자, 진비야 정리해 주세요.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뭔 소리야? 아 이게 뭐냐면 소멸시효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니 그 뜻이 뭐냐고요? 권리 위에 잠자면. 지금 얘기했잖아. 소멸시효에 관한 소멸시효. 거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두면 그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권리 위에서 잠잔다는 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 권리를 그러니까 쓰지 내가 않고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살아 있는 것인지 이런 거예요. 내가 겨들송한테 돈을 한 5만 원 빌렸어. 그러면 사실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단 먼저 갚기는 싫어. 음. 근데 겨들송이 계속 얘기를 안 해. 단란소리를 안 해. 단란 소리를 안 해. 그러면 나는 한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뭐 달라고 하겠지. 근데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나면 내 생각은 뭐냐면 그냥 안 달라고 할 생각인 건가? 그냥 약간 기부한, 그렇게. 기부한 걸로 음. 칠까? 나한테 준 건가? 음. 그 이게 그러다가 10년이 거의 다 돼간 무렵에는 10년이 넘는다. 그러면 이건 사실 제 입장에선 더 이상 그렇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내가. 근데 갑자기 겨들송이 10년이 지난 10년 일주일이 지난 날 갑자기 진승기 그때 5만 원 빌려서 갖고 와. 법정이자 붙여서 그러니까 1년에 5%씩 붙여갖고 그러면 이제 저는 맛이 가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진짜 되게 웃긴 제도일 수도 있어요. 5만 원이면 그럴 수 있는데 5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5억은 사실 저는 10년이 지나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멸시효 이 제도의 취지는 뭐냐면 그렇게 믿은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안 갚을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법적 안정성이란 그렇죠. 말이 여러 가지 제도일 때 나와. 어떤 이 법적인 상태가 사실은 돈을 청구할 수 있고 나는 갚아야 되는 이런 이제 지금 해결되지 않은 법적인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게 놔두는. 그러니까 이거 뭔가를 해결해야지 법적 안정성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뭐 정리하는 게 소멸시효 제도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이런 것들이 의외로 되게 많은데요. 그리고 소멸시효 제도가 있고 각 채권,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각 권리마다 이게 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단적으로 되게 짧은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 학원에서 강사들 강의료라든가 아니면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출연료 있잖아. 이런 건 1년밖에 안 돼. 되게 짧아요. 네. 그왜 이렇게 짧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쨌든 법을 만들 때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는 그렇게 좀 시간이 1, 2년만 지나고 나도 다시 그 증거를 모으거나 이런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왜 그 제도의 취지 중에 하나가 야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뒤에 법원에 들고 오면 우리가 뭘 근거로 이걸 판단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인데 옛날에는 방송 같은 거 찍고 나면 네. 그걸 녹화해서 다시 찾고 이런 게 힘들었잖아. 네네. 50년대에 만들었으니까 요즘이면 디지털 증거니까 100년이 지나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그죠?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그대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래서 다 뭐 1년, 3년, 뭐 5년, 10년 이렇게 다 있어. 사실 오늘 주제는 그리고 오늘 방송 어떤 내용은 재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강의 비슷하게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대갈족 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어떤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돈 받을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면 내가 실제로 소송은 걸지 않더라도 뭐 이런 맞아. 조치는 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미 근데 권리 위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자고 있는 분들도 있고 거꾸로 이런 분들도 계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제 소멸시효가 지나서 정말 운 좋게도 돈을 안 갚아도 되는데 또 갚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왜요? 왜요? 그거는 진짜 좀 이따가 좀 이따가 네. 얘기할까? 뭘 자꾸 좀 이따야 지금 해줘요. 아니 일단 순서가 있으니까 일단 행사 안 한 쪽부터 얘기를 아니 저는 하잖아. 약간 궁금함을 뭔가 드러냈으면 바로바로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순서가 있고 그러면 왜 얘기했어요? 제가 안 내가 했어요. 잘못한 거야. 그러면 그거는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네. 사실은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겨들송한테 내가 5만 원 빌렸는데 겨들송이 10년이 지난 뒤에 저한테 갚으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알았어. 내가 그 돈 갚을게. 실현당했어요. 알았어. 아니 양심상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채무를 승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건 이런 거예요. 10년이 지났다는 걸 알고 해야지 포기가 돼요. 내 머릿속에 10년이 지나서 내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하에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머릿속에서 한 뭐 소멸시효 이런 것도 그렇다고 뭔지도 모르겠고 한 9년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속에 시효이익을 포기했다 그러면 그거는 정당한 시효이익 포기로 보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죠. 이제 양변 얘기하는 게. 법은 사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법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맞아. 법의 부지? 법을 모르는 것은 무지. 부지. 부지? 부지나 무지나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법은 누가 만들어? 법관. 왜? 야. 왜요? PD님 봐봐. PD님도 약간 이러는데? 국회의원이 만들잖아. 법관은 법을 적용하는 거고. 판사가 법을 만들진 않잖아. 네. 그렇지. 꿀바한데 때려도 돼? 그래서 국회를 입법부라고 부르잖아. 그렇네요. 그렇지. 그럼 국회의원은 누가 뽑아? 얘 오늘 왜 이러지? 얘 상태 안 맛이 좋아. 좀 갔는데. 더위 먹었니? 아니 사실 여러분 제가 장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굽어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장염과 이 법과는 무관한 것 같아요.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나를 대신한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네. 내가 만들어진 법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법은 보는 거야. 진짜 그거는 좀 그렇다 근데 지들끼리 다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좀 그렇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잖아.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인인데 주인이면서도 나는 몰랐어라는 핑계를 받아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난 개념상. 질문. 공산국가에서는 내가 법 몰랐다 그러면 너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는 총산 아니에요? 북한의 공식 이름이 뭐야? 혹시 알아?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이야. 거기도 사실 개념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야. 아 맞네. 그래서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야. 걔네 공산주의 아니었어요? 사회주의라고 말 안 하지. 사회주의라는 민주주의라고 하잖아.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억울하지만 나도 처음에는 법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 교과서 폈을 때 지금 얘기했던 거 있잖아.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오씨, 쥐들이 나한테 무슨 권리인지 알려준 적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권리 알아서 찾아 먹으라는 거잖아. 맞아. 그게 민주주의야 사실은. 참 진짜.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소멸시효에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아까 얘기하시던 건가?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땅을 갑자기 점유를 해요. 그래갖고 20년간 거기서 농사를 지어. 근데 그 땅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했어. 나가라거나 뭐. 근데 이게 이제 되게 많은 요건인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20년간 내가 막 농사를 지으면 땅 주인한테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소유권 나한테 이전해라. 이제 내 땅이야. 이제 내 땅이야. 그러니까 특정 기간 동안 그 땅을 점유하고 이상하다. 이용하면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걸 취득시효라고 하고요. 사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많아 잘 없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이 땅을 점유하는 어떤 그 시초가 내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점유하면 취득시효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돼요. 집을 샀어. 근데 이 집의 경계가 남의 집 땅까지 이렇게 침범해 있는 걸 몰랐어. 담장을 잘못 쳐놓은 거야. 애초에. 뭐 예를 다른 들어 사람이 앞마당이 넘어간다든지 뒷마당이 넘어간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한 20년이 지났는데 이거 그냥 뭐 어떻게 측량을 했는데 내 그 담이 옆집으로 왕창 넘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근데 측량을 해보니까 요 땅은 옆집의 소유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점유를 하고 있어. 그러면 소송을 거는 거죠. 근데 내가 사실은 이거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침범한 것도 아니고 내 담이 이거를 넘어가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취득시효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주 억울하지도 않은 게 사실 집을 살 때 그렇죠. 그거 보고 내 눈으로 보고 이만큼이니까 내가 산다. 돈도 그만큼 준 거예요. 돈도 그만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이제 재개발하거나 아니면 도로가 뚫려서 보상이 나올 때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던 사이에 로또를 맞는 거지. 자, 아직도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이제 소멸시효로 돌아가서? 주로 채권.
그러니까 돈을 이제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채권 설명 좀 해주세요. 갑자기 설명하니까 잘 모르겠네. 채권은 어. 그냥 어떤 누군가에게 이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집을 사잖아. 집을 사서 계약금 주고 나면 네. 나중에 돈을 집을 넘겨줘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그리고 집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잔금 치러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네. 통틀어서 채권이라고 불러. 아, 채권. 빌려준 권리? 빌려준 권리,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을 때는 빌려준 걸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너랑 나랑 예를 들어서 뭐 고용 계약을 해서 너한테 일을 시키기로 내가 계약을 했다. 지금이네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관계. 지금 야, 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 어찌됐든 맞아. 방송에 콩쿠아르 방송에 출연하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그것도 채권이라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소멸시효는 되게 특이한 게 이제 기산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산일. 내가 겨들송한테 돈을 5만 원 빌렸어요. 근데 사실은 겨들송이 나한테 진변 3일 뒤에 갚아라고 변제기를 정해줬단 말이에요. 네. 언제 갚으라고. 그러면 그 변제기부터 내가 겨들송에게 5만 원을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그날부터 10년인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거예요. 겨들송이 나한테 돈을 5만 원을 빌려줬어. 나한테 언제 갚으라는 말을 안 했어.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럼 10년 시작도 아직 안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기산점이 시작도 안 해서 이거는 뭐냐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채무인 겁니다. 그렇구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그럼 받기가 힘들겠네요. 더. 아니죠. 쉽지. 이거는 뭐냐면 10년 뒤에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10년 뒤에 야 이제 돈을 좀 갚으면 안 되겠니? 아, 이렇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는 그 순간 기산점이 도래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10년이 지나도 그때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산점이에요. 아, 그럼 그래서 약간- 이게 변제기가 도래한 그 기산점이 되게 중요하고 또 웃긴 건 만약에 이제 뭐 3일 뒤에 갚아 그랬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1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이 채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일로 돌아와요. 10년 이전으로 돌아와서 이 갚으라고 했던 3일 그때 그냥 채권이 소멸했다고 평가합니다. 그 이거 왜 사이에 그럴까요? 또 있지가 않은 거야. 그 사이도 살아있지 않은 걸로 휙 돌아와서 애초에 없었던 걸로 없애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뭐 이자라든지 물론 이제 원본 채권이 소멸하면 이자 채권도 다 소멸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도 갑자기 욕을 나 야,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 얘를 왜 이렇게 괴롭히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너무 깊이 들어갔다. 거기까지 너무 가지 깊이 말고 들어갔어. 진짜 미쳤구나 여기까지 깊이 가지 말고 하여튼 진짜 미안해요. 아니 이게 뭔가 이제 엄청난 지식들을 막 알려줬는데 알려준과 동시에 이제 그거를 제가 머릿속에서 이제 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면서 들어온 게 다 나갔어.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막 얘기가 있지만 다시 들어보셔도 되고요. 다른 경우보다 돈 빌려주고 돈 갚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제일 일반적으로 궁금한 많이 거 있어요. 생기거든요. 궁금한 거. 네. 가족한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 가족한테 빌려준 거는 이제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기산일이 게 없잖아. 아니라 가족한테 빌려준 거. 상관없어. 그것도 말을 하면 있지. 되죠. 그래? 말을. 응. 변제기를 똑같아. 정하면 되죠. 똑같아요. 그럼 가족한테는 자, 이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네. 혹시 나중에 안 갚더라도 사기 이런 건 안 된다는 안 되지. 거. 그게 아. 중요해. 자, 채권은 보통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상인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돈을 벌고 이런 일을 하는 상인은 뭔지 알죠? 그런 거죠. 장사라고 장사하는 생각하면 사람. 네. 뭐 슈퍼하는 아줌마가 에이, 저도 그 게임 많이 해봐서 상인 알아요. 상인 그런 사람 간에는 채권이 10년이 아니에요. 그럼요? 5년이에요. 왜 더 짧아요? 왜 줄어드냐면 니네는 돈 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애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니네에게는 조금 더 강한 어떤 제재를 가할 거야라는 측면에서 5년이고 직장인도 상인에 포함돼요? 그 직장인이 누군가와 어떤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업으로 장사할 수 있잖아. 그렇죠. 예. 그 부업에서 나온 건 이거는 상거래 채권이니까. 그럼 그냥 직장만 다니는 사람은요? 직장만 다니는 네. 사람은 채권을 할 일이 뭐 있어? 상인이 상거래를-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회사는 상인일 수 있는데 회사가 고용한 직장인은 그냥 일반인인 거죠. 직장인도 돈을 빌릴 수는 있잖아요. 직장인이 누구로부터 빌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아, 그렇죠. 그리고 5년짜리가 상사시효가 있고 또 이것도 있어요. 국가에 대한 채권. 이거는 뭐냐면 좀 얍삽하긴 한데 국가에 대한 채권은 좀 빨리 없애버려요. 행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와의 이 개인 간의 어떤 권리 관계를 빨리 이렇게 정리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그만할까? 듣고 있어요.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듣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근데- 잔염이 거의 어. 말기로 치닫는 그런 표정이야. 진별아 그것도 그렇고 너무 그 기간별로 기간까지 알려드릴 알았어요. 필요까지 근데 아니 없을 것 중요한 같고. 건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여기까지는 괜찮고 3년, 2년, 1년짜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돈 받을 게 있는데 아, 그치. 그게 너무 단기간이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3년. 3년짜리는 뭐가 있냐면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 이거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조제에 관한 채권. 그러니까 치료비 이런 거 병원의 3년이에요. 약값. 자, 여기 나옵니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직무에 관한 채권. 그러니까 성공보수 같은 것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그리고 그러면 2년짜리 이거를 이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결국엔 뭐 아까 병원 얘기하셨던 병원에서 그 안에 받아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환자한테? 예, 환자한테 그거를 아, 그럼 3년간 환자 입장에선 땡큐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리긴 할 텐데 이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나가기 전에 어떠한 액션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소송을 걸면 돼요. 아니면 내용 증명을 보내도 돼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음. 그 내용 증명을 보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걸면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그런 돈을 안 내는 환자 한 명 한 명한테 다 소송을 걸 수는 없잖아요. 다 걸어요? 걸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까. 도망 다니는 경우도 있어. 맞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1년짜리 또 1년짜리가 되게 중요해요. 당신에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1년짜리 채권은 뭐냐면요. 여관 아닌데? 여관 음식점 대서 출연료. 오락장의 뭐 체당금 채권. 그러니까 여관 갔을 때 뭐 유흥. 그리고 여기 보면요.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대한 물건의 대금 채권. 그럼 그러니까 막 본인이 이승기나 받는 그리고 본인이 받는 출연료 있잖아요. 1년이에요. 근데 이승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계속 출연 정산을 못 받았다 이렇게 된 거 그거 다 그거는 돌아받았잖아요. 소속사한테서 받는 거잖아요. 그건 또 소속사에서 이게 뭐냐면 방송국으로부터 받는 채권은 출연료이기 때문에 1년인데 방송국이 소속사에다 정산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소속사와 이승기 간에는 둘 사이에 맺은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채권이기 때문에 그건 또 정산금이에요. 다르구나. 이건 정산금이기 때문에 10년이에요. 근데 뭐 상의는 아니겠다. 아무튼 그렇게 다르고 이렇게 짧은 소멸시효가 있는 채권들은 금방 소멸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거 되게 웃긴 게 그러면 소송을 걸어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1년짜리도 갑자기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요. 판결을 받으면. 요것도 웃긴 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잖아. 그러면 그것도 10년이 지나면 그것도 시효가 또 소멸. 소멸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효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계속 10년마다 소송을 걸어야 돼요. 근데 요거 좀 너무 복잡해졌는데 그냥 혹시라도 나 왜 이렇게 본인이 재밌지 나는? 오늘 나 이게- 혼자 재밌는 이게- 것 같아. 변호사들 놀이야. 사실 법조인들은 이런 게 되게 재밌다. 법조인들은 야 요거 몇 년짜리인 줄 알아? 뭐 이런 게 거의 밥 먹으면서 하는 농담처럼 이거 가지고 놀아. 체질이네 체질 둘은. 아니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게 재밌어지는데 그냥 우리 저기 방송 보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내가 못 받고 있는 돈이 있다라면 한 번쯤 이게 몇 년짜리인가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점검 한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연락이 왔어요. 뭐 의뢰인이 변호사님 제가 돈 받을 게 한 20억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20억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20억. 그거 언제 빌려주셨는데요? 한 20년 됐나? 이러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 그거는 못 받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그렇게까지 오래 어렵게 안 받은 경우는 아까 교두송이 말한 것처럼 가족이라든가 그렇죠. 친구 사이라든가 맞아. 그래서 그 사이에 독촉조차도 안 했던 경우들이 그런 있어요. 경우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 지나서 소멸하기 직전이라도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고 소송이라도 한번 걸어놨으면 이런 경우는 사실 그 뭐 저 차용증 같은 게 있으면 재판도 빨리 끝나거든. 너무 명백하니까 그냥 알았어 인정해 나 저 빚 갚을게 이런 순간 끝나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놨으면 10년이 연장이 되는데 되게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했을 때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래서 빨리 이제 한번 혹시라도 내가 못 받고 있는 돈이 있다 싶으면 몇 년짜리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거 얼마 안 남았대 싶으면
가족 119로 연락을 주세요. 아, 무조건. 가족 119. 이거는 빨리 연락을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권리에 잠자는 사람이 돼 버리는 잘 거예요.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 채권이 몇 년짜리인지 그리고 이 채권의 기산점이라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우면 진변아 좀 그냥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그냥 서류를 보내주세요. 그냥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마 저처럼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으면 그냥 일단 가족 119 해보세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세요. 정답이다 정답. 아, 네. 그래. 이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운 너무 어렵긴 부분인 한데 것 같고. 오늘 얘기 중에 근데 어. 진변아 이거 말고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거꾸로 CEO가 다 했는데 당하고 있는 경우들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뭐 뭐냐면- 자산 유동화 회사 이런데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나만 설명 그리고 마지막에 해주세요. 카드사나 뭐 어떤 뭐 그런 이제 돈을 빌려간 사람들한테 돈을 못 받는 그런 경우에는요 카드사가 자산 유동화 회사에게 이 채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받아와. 그러니까 실제로는 1억을 받을 건데 자산 유동화 회사한테 3천만 원 받고 이 채권 팔아요. 그럼 유동화 회사는 만약에 이거를 1억짜리 채권을 3천만 원에 산 거잖아요. 그렇게 팔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CEO가 뭐 거의 다 다른 채권이라든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CEO가 지난 채권 같은 경우는 뭐 몇백에 사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로또니까. 그래서 이제 그 CEO가 지난 그 채무자에게 자산 유동화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산 유동화에서도 그렇고 CEO가 지났고도 그렇고 이런 것도 다 어려우니까 다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잠깐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다 잊어버리라니. 아니, 그러니까 근데 다 잊어버린다고 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무슨 그 일이야? 말이 정말 마법처럼 어, 저의 모든 사라지지. 기억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내 생각에 원래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거는 왜냐면 저도 이제 진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수원 있었을 때 가끔 법원에 가서 무료 법률 상담 같은 걸 많이 합니다. 했죠. 하면 하루에도 몇 건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경우냐면 나 이거 돈 저기 갚을 게 있는지 몰랐는데 내지는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제 돈을 이렇게 안 갚고 사망한 경우들도 있어요. 맞아. 근데 그것도 다 상속이 되거든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뭐 회사에서 이걸 그럼 갚으라고 이게 통지문이 왔는데 내용을 보면 무시무시해. 맞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맞아. 급여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겠다 맞아. 이렇게 막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거 갚아야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들고 와요. 그러면 그러고 들고 온 분한테는 제가 얘기를 하죠. 보니까 10년 지났네요. 안 갚으셔도 됩니다. 다행이다. 무시해도 됩니다. 정말 다행이야.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 와가지고 자기가 일단 전화번호 적힌데 전화 걸어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그럼 뭐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갚으라고 하는데 내가 일단은 돈이 없어서 100만 원만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 그럼 이제 끝이야. 그럼 끝이야. 무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진변이 그 얘기했죠. 자기 채무를 승인한다. 내가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야.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미 소멸한 채권인데. 안 갚아도 되는 돈을 1,000만 원을 안 갚아도 되는데 아쉬운 마음에 그럼 일단 100만 원만 보낼게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마음이 어떻게 볼게요. 착해가지고 갚은 거 아니야. 그렇지. 자기가 갚을 돈도 아닌데. 제일 많이 당하는 건 뭐냐면 1,000만 원에 이자가 한 뭐 되게 10년 지나면 1,000만 원금이 1,000만 원인데 이자가 2천이 붙어갖고 총 3천이 된 거야. 3천. 근데 자산 유동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자는 까줄게. 1,000만 원만 갚으면 내가 사기꾼들이죠. 봐줄게. 와. 그게 근데 사기꾼이 그러면- 아니야. 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럴 수 그렇겠지만. 있어요. 왜냐하면 무섭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은 내가 모르면 끝인. 그러니까 소송에서요 이런 거예요. 소송을 걸어왔어요. 시효가 지난 채권을 저한테 달라고. 근데 내가 시효가 지났다는 반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인정한 게 돼. 그러니까 그냥 이겨요. 왜냐하면 소멸시효항변은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시효 항변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오래된 거잖아요. 맞아. 그게 법적으로는 시효가 지났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런 전화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말은 또 얼마나 현란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상담했던 연수생들마다 있어요. 맞아요. 다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근처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 근데-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아니면 가족 119에 연락을 하시면 제가 뭐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죠. 일단 그 먼저 전화 걸어서 갚겠습니다. 뭐 이런 그러면 거 절대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일단 예. 자,
그림 보시죠. 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네. 아니 오늘 오늘 많은 네. 얘기가 나왔고 진변도 오늘 이제 변호사로서 업무에 충실하고 어쩌면 평소 콩가루보다 재미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진짜 중요한 정보입니다. 주변에도 이거는 좀 오늘 내용은 전파를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엄청 재밌었는데 반응도 좋고 가까이 미쳤나봐 진짜. 이럴 때도 다 있어요. 사라질 것 같아. 아 지난주에 진변제는 그 진짜 더럽게 가까이. 진변제는 진짜 재미가 진짜 없는 애네. 왜냐면 이런.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우리 PD님들이 거의 한 번도 안 웃었어요. 나도 안 웃었어요. 네. 이런 날도 있어야지. 네. 이런 날도 근데 있어요. 이거는 되게 필요한 거긴 어. 합니다. 네, 진짜 진짜로. 진짜 이거 생각해보세요. 겨들송이 제일 안 웃었어. 안 갚아도 될 돈을 갚아서. 몇 저희 천만 몸이 원을 웃지 갚아야 못하고 된다. 있어요. 네. 그냥 그것만 생각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건 주변에도 지금까지 견디고 보신 분들이라면 주변에도 이 얘기 한 마디씩 해주세요. 이게 제일 웃겼다, 그렇지? 자. 우리 웃음을 강요하지.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소멸시효 말고 공소시효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반응이 다음 시간에 공소시효를 조금 재밌게 해보자. 좋아. 이거보다는 좋아. 재밌게 할 수 있어. 공소시효 알겠습니다. 재밌어. 이거는 형사 사건이니까. 쾌유 후에 오겠습니다. 쾌유 맞나? 쾌변? 완쾌 후에. 쾌유 맞아. 쾌유 맞아요. 쾌유 맞아. 그림 볼까요? 자, 이 그림은 위베르 로베로라는 화가의 18세기 화가의 광고도 그림인데요. 하면서 화가의 그림인데요. 어때? 뭐 같아? 이 그림 페어. 보면? 전쟁통인가? 페어. 네. 페어 딱 맞아. 이 화가의 별명이 페어의 위베로라는 화가야. 왜 그러냐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먼저? 이 이게 그림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뀐 게 아니라 이랬는데 저렇게 된 무너진 거겠지. 자 이게 어디냐면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나 너무 좀 늦었나? 아니에요. 맞아. 그거 보고 알아? 너무 특이한 건물과 가봤어요. 같이. 지금도 루브르 박물관은 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화가가 실제로 그림을 그렸을 때도 이 모습이었어요. 근데 루브르는 원래 아시다시피 궁전이었고 그때 이 화가 생전에 한참 갤러리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앉아 있는 스케치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으로 추정이 돼요. 다시 그림 넘겨봐 주세요. 지금 보실래요? 여기는 페어가 돼 그리고 있죠. 있네? 똑같이 그리고 있죠. 그리고 있네? 웃기죠. 뭐야? 왜 그러냐면 이 화가가 원래 이제 로마 쪽에서 유적지를 많이 그림을 그렸어요. 로마 유적들은 다 페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게 가진 미학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화가의 특징이 멀쩡한 지금 있는 건물도 한 200년 지난 뒤에 300년 지난 뒤에 1000년 지난 뒤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라고 하면서 페어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렸던 거죠. 거기서 이제 미적인 부분을 찾았는데 사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지 않는 건 또 없죠. 마치 소멸시효처럼 이렇게 갖다 붙이려고 가져온 그림입니다. 빌드업하고 그 갖다 붙이기 진짜 거의 뭐 사기꾼 수준이야. 근데 전 아직 사실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이 그림과 소멸시효. 오늘은 자 잊어. 오늘 방송은 잊어요. 근데 당신에게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저 그림을 굳이 가치를 찾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도 사실 세월 앞에서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근데 어쩌면 저 화가가 멀쩡한 그림 안에도 스케치를 하고 있듯이 페어의 앞에서도 스케치를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네, 위베르 로베로라는 화가의 좋아요. 루브르 갤러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네. 루브르 갤러리 예쁘네요. 앞에 그림. 아까 그 예쁜 그림. 지금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도 화가 생전의 모습인 거예요. 이 그림은 두 개가 붙어서 다니나요? 아니면 하나만? 두 개를 같이 봐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두 개를 붙였고요. 두 개가 같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어. 쌍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대조된 뭐 모습이고 그렇게 보는 게 뭐 대비됐으니까. 재밌죠, 편하죠. 예. 같이 걸려 있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네. 광고가 있어가지고. 뭘 그렇게 열심히 씻고 있니? 저 근데 늘 궁금한 게 존 있는데 위! 광고 용지를 왜 미리 안 주시고 계속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없대요. 오늘은 없대. 아니, 오늘 없어도 다른 방송 때도 늘 그러시거든요. 그러게. 늘 궁금했어. 자, 디미생 어. 빵, 중국산 빵, 불공정 빵, 불량 재료 빵빵, 비양심 빵빵빵, 스트레스 드르르. 튀었어. 되게 신나셨네. 왜냐면 저 조닉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쪼닉. 그리고 이것도 너무 좋아. 음. 매운맛하고 오리지널. 오늘은 심지어 광고가 두 개나 있습니다. 쪼닉과 4569. 너가 드디어 왔구나.
따드릴게요. 이 녀석. 쪼닉 진짜 신기한 게요. 맛있어. 저는 과자를 진짜 맛있어. 그렇게 최고야, 좋아하지 최고. 않거든요. 네. 근데 얘는 진짜 오징어 먹는 것 같아. 진짜 맛있어요. 저 지금 배가 아파. 아니야, 장 너 먹지 마. 아, 하나만 먹고 싶다. 먹지 마. 오늘 사실 많이 못 먹었거든요. 이건 그냥 일반 오징어 맛이 버터구이 오징어 맛이고, 요건 약간 매운맛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이 오늘 앞에 그 대물시네마를 하면서 냉면이랑 저 육포를 먹었어요. 아, 그때는 이제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못해요. 어제도 배가 아팠지만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냉면이랑 육포를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단이 났구나. 이 사단이 장염이 났구나. 어제 한 3-4배 정도로 심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 바로 전 방송에 떡볶이 광고가 또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건 차마 못 먹겠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걸 못 먹고 지금 여기 왔는데 그 지금 냉면 조금과 그 육포 조금으로- 두어 개로 지금까지 버티고 굉장히 배가 고파요. 쪼닉 쫀득이는 먹으면 안 돼요. 진짜요? 안 돼요? 요거 딱 아, 극장에서 진짜 맛있겠다. 뭐 영화 볼 때 내지는 넷플릭스 볼 때 집에서 드시기 좋은데 50g 한 봉지에 2,600원이고요. 이거 뭐야? 냄새- 너무 향기가. 얘들아, 향이 너무 좋아. 얘들아, 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4564. 4564. 사육도 가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냄새 미쳤어? 와, 이름 외우기 너무 쉽지 않아요? 미쳤다. 이 상호를 되게 잘 지으셨어. 4564. 잠깐만, 왜 맥주가 없어? 어? 육포를 이런 맛있는 육포를 주면서 맥주를 안 준다고요? 요거는 순수 한돈으로 만든 진짜 또 와, 육포고요. 진짜 맛있다. 이거 비채냥보다 비채냥의 훨씬 맛있는데? 비채냥은 좀 달달하다 내지는 그건 향신료가 없어. 너무 그건 그런 거 강하다라는 없어. 느낌인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맛있다. 딱 보시죠. 개별 포장이 돼 있어서 되게 먹기가 편합니다. 내가 미안해서 야 지금 섬이야 겨루서 앞에서 먹을 수가 없는데 드세요. 맛있는 정말 냄새 난다. 술안주 내지 그냥 간식으로 어떻게 대리만족할게 대리만족. 미안하다. 저 그치? 오전에 먹었어요. 집에 갔는데 밤에 너무 늦게 갔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음식을 딱히 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 3개 딱 먹었더니 그냥 딱 잠잘 정도까지 달래지더라고. 냄새 맡았어요. 아, 맛있다. 아니 근데 나는 이것도 너무 좋아. 이거. 쪼닉. 아까 옆에 아주 또 와서 얇네. 붙은 애들이 저렇게 맛있게 미안해요, 미안해. 너무 미안하네. 정말. 집에 왜 이렇게 진상을 부리니? 맛있는 냄새. 이거 그- 조금 아, 더 먹으면 그만해. 안 되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뭐요? 먹고 뱉어. 나 그건 안 되지. 로마인들은 그렇게 먹었다지. 지금 아, 거의 지금 물만 먹고 있는데 물만 먹어도 화장실을 가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생각보다 자, 심각한. 저희가 근데 다음 주에는 저 생각해 보면 물만 먹어도 화장실을 가면 그냥 이걸 먹으면 더 나은 거 더 아니에요? 심해져. 나 그럴까? 어차피 화장실 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음. 아무튼 4569 80g 한 봉지에 8,900원이고요. 자 그리고 쪼닉은 한 봉지에 2,6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맛있다. 냄새 미쳤어 그냥. 여러분 꼭 드세요. 저 대신 영상 많이 드셔주세요. 더보기에 링크 구매 아, 링크 있습니다. 네이버 뭔가-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조닉이라고 검색하시면 안 나오고요. 쪼닉입니다. 4569고요. 슬프다. 되게 다음 이런 주에는- 거 먹으면서 있으니까 되게 성공한 느낌이 들어요. 응? 성공한 느낌이 뭘, 든다고. 날 놀리는데 성공한 거예요? 나 진별이 맛있네요. 그거지. 우리가 광고에 성공했다. 드디어. 여러분 4569 쪼닉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음 아, 주에는 너무 맛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예요. 우리 네. 대루송이.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족 119로 이런 연락 날도 주세요. 있어요. 네, 이런 날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날 뭔데요?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좋은 날 아니에요? 진지하게 법률 얘기했잖아. 건강 오늘은. 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 판피리랩 뭐 이런 건가?